자,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배터리 업계 얘기들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를 한번 짚어보는 거죠. 전일 보면은 와, 시장 상황이 참치가 않은데 에코프로는 장중에 막 되게 많이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조금 이제 V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 얘 빼고는 시세가 산 애가 없죠. 어제 목요일엔 2차 전지 섹터 주요 종목들 시세가 에코프로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FOMC 후폭풍의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오늘도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 개선이 되면 우리는 어제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을 세게 때려놨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나올 확률이 있죠. 예, 시장이 좀 불안해요. 시기적 수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절 전에 매도 수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그리고 연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도 보통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해갖고 내 추석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조금 들고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자, 10월 달부터는 이제 얘기 나올 만한 게 대주주 요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배터리 업계 이슈들을 그래서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자금 수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업계 이슈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면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을 때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에서는 IRA 우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하원에서는 테슬라의 CATL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보조금 혜택이 중국 배터리 기업에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하원 쪽에서 강하게 일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미스 위원장이 머스크한테 그런 거예요.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의 계약 현황이나 향후 체결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우려 대상 외국 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과 지식재산권,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 물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국익에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은 거죠. 이런 답변이 완전히 테슬라의 답변이 해소하지는 못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답변으로는 우리가 해소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금들이 중국 공산당이나 아니면 중국의 법인이나 단체에 흘러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막기 위한 지금 가드레일이나 시건장치들이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IRA 나오니까 우회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조인트 벤처 만들고 조인트 벤처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포드랑은 기술 이전을 통해 갖고 그냥 포드가 다 가져가는 거고 테슬라의 기술 이전을 받는 CATL의 기술 이전을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오는 거잖아요. IRA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 고션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미시간주에다 공장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미 정부가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우회하려고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안 돼, 너희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업계의 현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안 돼 하는 거고 테슬라까지 이제 건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건드리고 있었는데 추가 지금 계약 내용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미국 하원에서 공개적으로 중국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보내는데 여기다가 이제 유럽도 더 강하게 나선 거죠. 반보조금 및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관세도 27.5% 매길 수도 있다. 최대 9개월에서 13개월이 유럽 쪽도 걸릴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하원의 계약 내용 공개를 요구한 것까지 지금 계속해서 중국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업체에 대해서 미국, 유럽에서 탕탕탕탕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미국과의 합작사,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통해 IRA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력화를 시켜갖고 들어와서 현지에서 값싼 배터리 보조금을 받아갖고 들어와서 수령을 해서 생태계를 흐려놓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금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가지고 반도체 굴기, 2차 전지 굴기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현재 CATL의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죠. 예, 양사가 미국 내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중국 시장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뼈 아플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우회하려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거를 유해한 기업이다, 좀 문제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인트 벤처 얘기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 CNGR이라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국체 그 합작사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조인트 벤처가 8대2, 6대4 뭐 이러잖아요. 근데 LG화학에서 저번에 이야기를 한 게,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합작사의 지분을 다 사버리는 그런 그 방법들도 있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모르고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닐 거고요. 미국의 이 정확한 조항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몇 퍼센트를 조인트 벤처를 했을 때 이건 안 돼, FTA 체결 국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없고, 이게 세부 규정안이 또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왕국으로 변신하고 있다. 지금 1월부터 7월 EU 내 신규 승용차 등록 현황 보니까 판매 비중에 13%의 비중을 전기차가 차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까지 하면 45%다. 그리고 친환경차가 많이 팔린다. 그리고 독일에서만 지금 16.4%가 판매가 됐다. 프랑스를 제치고 EU 내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유럽 전기차 전환이 지금 더디다라는 지적들과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독일 얘기들도 들을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에서만 1월부터 7월 사이에 27만여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수치고, 전기차 EU 내 판매 담당의 32.8%가 독일이고 프랑스를 제쳤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이 EU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얘기 나온 게 독일이 중국의 우방국이어가지고 굉장히 우호적인 밀월 관계여가지고 좀 힘들다 그랬는데, 독일들도 지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면 러시아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에 마찬가지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독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왜냐하면 유럽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대비 30%가량 저렴한 중국 전기차, 한마디로 가격이 깡패예요. 이중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EU 시장의 공략을 늘리고 있는데, EU 측에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에 얘네들 보조금 빼, 조사 착수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EU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CRMA 지금 추진을 했잖아요. 핵심 원자재법이 CRMA잖아요. 예, 그래갖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이런 방침들이 당연히 호재고, EU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현지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사용률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 우리 기업들. 참고로 국내 3사의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무려 71%에 지금 달하고 있고, 이게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유럽의 조치에 따라서 줄어들 우려가 조금 희석이 된다라는 거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운영, 현재 70기가와트시 생산 능력 같은 공장을 100기가와트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요. 삼성 SDI, SKO는 헝가리에다 거점 삼고 있는데, 헝가리가 독일하고 이제 교두보기도 하고 헝가리가 거점으로 굉장히 좋은 지리적 위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건비도 저렴하다. 그래서 CRMA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국 내에서 만들고 있고 리사이클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은 현지화를 지금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려 노이즈도 있습니다. 이 얘기 나왔죠. 영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5년 미뤘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했는데 기후정책을 후퇴시켜버린 거죠. 예, 신차 판매 금지 기한을 2030년에서 35년으로 5년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뭐 순핵 총리 같은 경우 이거 내 정책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나 지금 민간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감내해야 될 게 크기 때문에 5년 정도만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를 미루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영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적으로 명시한 첫 번째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책 변화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합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뭐라 그래요? 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나라를 위한 야망을 이뤄서는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밀리밴드 전 노동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들한테 더 큰 비용을 전가하고 운행 중단 시기를 늦추는 게, 휘발유 경유차 운행 중단 시기를 늦추면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전기차 생산 투자에 대한 자동차 업계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례적으로 기아차가 성명을 내면서 지금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폭스바겐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영국 기후정책 후퇴가 모든 유럽의 기후정책 후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EU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영국의 후퇴가 유럽 국가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안 되는 말이죠. 영향은 있겠죠. 기아차를 비롯해 완성차 업체들이 강한 반발, 강한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영국 역시 산업자동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려한 정치적 결정일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전기차 산업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노조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잖아요. 40%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어도,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국도 마찬가지로 산업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노동자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미루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우리가 미뤄가지고 하자라는 정치적인 결정을 총리가 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왕 국가니까 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총리제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움직임에 대해서 EU 전반적으로 영국 핑계로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자국 산업과 정치계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겠다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전반적인 탈탄소 움직임의 훼손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고, 지금 넷제로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하나의 그 기사나 이 하나의 소식만으로는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거죠.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의미도 있는 만큼 영국 내부를 넘어서 세계적인 비판이 거세질 경우에 그런 경우의 수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 하나로 전기차가 큰일 났다 이렇게 호들갑 떨기보다는 영국 내부의 움직임이 어떤지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타 국가로 인접 국가로의 번짐 현상에 대해서도 일단 주목을 하고 봐야 된다 라는 건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번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그냥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그거는 조금 이제 억측이 있죠. 이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근데 이게 또 정책이 뒤집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정치적 결정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지지를 받는지도 봐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로 번지는지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버핏님께서 산업혁명 때 자동차 말고 마차 타자는 말이 또 나왔네라는 건데,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의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 ETF 운용한다는 건데 다양한 2차 전지 관련 ETF가 출격되고 있는 가운데 양극재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ETF 상품도 출시가 됐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3분기, 4분기부터는 양극재 기업 위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업계 이모저모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유럽 쪽이 은근히 좀 이제 뭐 느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내부의 전기차에 대한 지위, 그 다음에 영국 내부에서의 전환하려고 했던 속도, 그 다음에 순핵 총리의 지금 입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관계없는 뉴스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시켜낸 완전히 뻥카 뉴스 빼놓고는 영향은 있어요. 근데 그 영향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포장을 하거나 너무 과소하게 볼 필요보다는 면밀하게 이 상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